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뉴스 보고 만약에 샀다, 오늘 매수했다, 물렸어요. 참 K증시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요.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뭘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거를 잠깐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네. 네. 한 주 건너뛴 월요일 오늘, 네. 이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대표님이 없는 월요일이다 그쵸, 보니까 맞아. 확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됐죠? 하시려고요? 네, 이 정도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 덕분에 오늘 양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영의 축포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다시 복귀하시는 거에 대한 환영의 축포가 쏜 것 같고, 그 축포의 선두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셨는지는 너무 시가총이 커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면 놀리는 것 같기 때문에 무거워요 어깨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우리나라 뭐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조금 좀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10조 발표하고 좋긴 좋은데, 그리고 또 3개월 동안인가요? 3조 이제 또 취득한 거 소각 이야기도 나오고 뭐 괜찮긴 한데, 조금 아침 시가는 좀 되게 들떠 있게 좀 출발을 했으나 거기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탄력이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뭐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네요. 삼성그룹 전체가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가장 큰 형님이 저렇게 이제 하니 나머지 계열사들도 지금 조금 조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인사나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약간 그런 주주 환원 쪽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약간의 이제 뭐라는 또 우리 내러티브나 뭐 피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그룹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죠.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학습이 효과인 게 그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참 마감 이후에 그 공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오르는 거 보고 뭐가 더 있나?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사실은 주말에는 근데 음모론이 더 많았죠. 그렇죠. 이거 공시가 뒤에 나오고 주가는 먼저 오르고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시끄러웠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조용한 것 같던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하루 더 올라서 그래. 오늘 만약에 빠졌으면 아침부터 그 부분이 더욱더 논란이 컸을 텐데 오늘 6% 7% 그래도 아침에 좀 유지하면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조용해진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섹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까 보험,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올라와서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잡힌 게 있고, 지난 사실은 삼성전자 우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그 주에 제가 월요일이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실적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고 뭐 무난하다, 특별히 좋을 게 없다 삼성전자. 그러면 결국에는 HBM도 지금 잘 안 되고 하니 레거시 업황도 안 좋고 주주분들한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 수 있는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10월 말에 그게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내심 있었는데, 그리고 뒤늦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 이제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등등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좀 현대차 그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또 주주 가치 부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용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이 좀 달려가니까 현대차 그룹도 뭐 다른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체 그룹 계열사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그룹 중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중에 내용이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룹사에서는 뭐 해명 공시까지 나왔죠. 롯데. 뭐 앞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과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지금 뭐 위기가 뭐 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의 글이 돌고 롯데 지주 뭐 그룹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해명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일부 계열사들의 주가는 오늘 10% 내외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주말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아니라고 공시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몰랐던 사람들이 네. 사실은 저는 사회자님은 아셨는데 전 잘 몰랐거든요. 아. 네, 그 주말에 그 뭐가 있나 이제 더 싶은 거구나. 그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일반 분들은 모르다가 더 알게 된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유동성, 이 롯데가 이거 그 유통 쪽에 강자잖아요. 근데 유통 쪽 강자인데 사실은 그렇게 힘을 좀 못 썼고 다른 강자들 대비해서 이게 흔들린단 말이야. 뭐 이런 좀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린 부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사들에서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좀 어수선한, 그래서 제가 어수선한 표현을 쓴 이유가 좀 그런 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가 있다가 우리 반도체 이야기를 할 타임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싹그린 매도로 또 돌아서 버렸습니다. 예. 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이게 장중에는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계 증권사 기준으로 한 250만 주 정도가 매수 창구에는 막 잡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더 이상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는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장중에도 물론 매도로 집계가 됐긴 했지만 하루 만에 이거 매도로 좀 돌아선 게 이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 어수선했던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얘기들은. 예. 네. 근데 타이밍은 좋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계속 팔고 나가서 거의 이제 클라이맥스쯤 됐었을 때 뒤통수를 팍 치는 이런 자사주 매입 들어온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공시 시간도 외국인 굿모닝에 맞게 딱 해주고. 저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근데 솔직히 그래요. 네. 만약에 지금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 뉴스 보고 만약에 샀다. 네. 산 걸로 결정하고 오늘 매수했다. 네. 물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음봉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참 K 증시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됩니까? 예, 이것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보면 그 다른 외국인들이 먼저 샀어요. 네. 먼저 샀다가 오늘은 발표 나고 또 음봉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 매도했습니다. 정보 매매한 겁니까? 아주 직원도 똑같아요. 같이 매수하다가 또 나오다가 같이 매도했다. 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한국 증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가총액 1위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증시인가요 이게? 네, 이런 쪽에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관련된 쪽들은 진행이 되는 건 맞겠지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그래도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 매입할 때마다 항상 외국인들 매도, 자사주 매입 쪽으로 이렇게 균형 맞추면서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막판쯤 되면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보게 되면 한 6만 원? 네, 이 정도는 시도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고점에서 쭉 조정 들어오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 2.0 인선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네,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도 달러 인덱스가 106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한 달 반 동안 6%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큰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미국도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네, 허니문 랠리에 대한 약간 좀 기대는 있었는데 인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아시아 증시까지도 약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그랬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 플레이 쫙 하면서 주가 움직이다가 종가상으로는 2,000개 매수 남기고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이게 외국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바뀌어야 됩니다. 현물 매도가. 네. 요거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탄력적인 변화 아니면 저점 찍고 뭔가를 막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업종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인데요. 일단 오늘 밸류업 관련된 쪽에 좀 잊혀졌던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밸류업 펀드 관련돼서 특별 편입을 통해서 다시 한다고 그랬고 거기다 자금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예. 밸류업 쪽 중심으로 2천억이었다가 3천억대로 좀 높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했는데 근데 자동차는 솔직히 그래요. 지난번에도 관세 때문에 좀 영향받아서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좀 기아 근데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 한번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는 오늘 모 증권사에서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뒤, 네. 몇 년이 몇 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몇 년 뒤 예. 글로벌 자동차는 5개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예. 탑티어급이 5개로 재편되는데 다 쓴 것처럼 뭐 테슬라, 뭐 BYD, GM, 현대기아차 하나가 어디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현대기아차가 같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환경차랑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도요타가 빠졌네요. 예. 하이브리드랑 다 같이 어우르면서 플레이어가 전천후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다는 쪽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은 가져야겠죠. 예. 네, 그런 쪽에서 2차 전지는 반등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연료전지는 블룸에너지의 호재인데 국내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패스. 예. LNG 쪽은 일단 또 조금 이따 정부 트럼프 2.0 관련된 쪽에 인선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들 차오는 모습이고 AI 소프트웨어 요즘 강합니다. 팔런티어죠. 네. 이거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방산과 관련된 AI 쪽 우리는 AI 의료 이러면서 또 주가 탁탁 뛰면서 루닛이 오늘 급등했는데 뷰노도 장마감후 저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또 호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뷰노가 갖고 있는 게 그동안에 그 뷰노 브레인 예.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체스트 쪽 나오고 나머지 딥카스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완성되는 게 아닌가. 저쪽에서 기대감 높고 자율주행 또 강하죠. 또 기대감 많고 자율주행은 좀 이따 팀장님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송을.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약했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네. 이거 자금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 때 삼성전자 연간 현금 흐름들이 네. 2003년 전에서부터 이게 약간 위축되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같은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들면서 KPX 투자까지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소부장이 약했다고 네. 얘기를 하네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뺀다고요? 아무튼 예, 바이오주도 미국의 또 그분 때문에 또 이렇게 밀리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외부적인 내용들 때문에 밀리는 섹터가 좀 많았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트럼프 2기의 또 인선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대표님께서 한번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거의 관련도 없는데 네. 나온 거 가지고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직 다 완결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명이 있게 되면 지명 뒤에 또 국회에서 또 청문회가 있으죠. 예, 청문회 예. 거쳐서 그 다음에 그렇죠. 그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시게 되면은 뭐 몇몇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몇몇 분들 특히 뭐 국무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이 다 저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젊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예? 40대 중반대 된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험이 충분하느냐에 대한 얘기들 보다 보니까 또 이 국가 정보국장인가요? 예, 이거 항상 그 존 바우어라고 24 알죠? 거기에 네. 항상 나오던 그 국장님. 네네. 네. 이분이 되게 젊으신 분인데 경험이 없대요. 네, 정보 관련된 쪽에 경험이 없는데 거기 인선을 하게 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논란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그러면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가면서 트럼프에 맞는 쪽으로만 다 들어가느라고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거기에 지금 이런 인선 얘기 나오면서부터 미국 시장이 좀 조정권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일단 눈에 띄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로버트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인선된 중에서 예. 70세. 네, 근데 여기서 백신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음모론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고 결국에는 빌 게이츠랑 사이가 안 패스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의무화를 선택하러 갈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환경운동 쪽에 좀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화학물질부터 이런 것들 다 FDA가 주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FDA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승인 강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게 질병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약 공급이나 의료적인 부분들은 저렴하게 이거를 누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타격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정부 효율부 쪽의 수장직인 비벡 라마스와미 인도계 분이십니다. 네. 이분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약간 기본적인 불필요한 규제 완화되고 약간의 정책에 따라서 거의 같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되겠느냐라는 쪽들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FDA 신약 승인 단계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봤다가 이분이 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불확실성 확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분이 지명되고 나서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확인된 다음에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에너지부 장관 쪽에서 크리스 라이트, 오른쪽, 죄송합니다. 크리스는 오른쪽에 있는 분, 그리고 내무부 장관 더그 머검님,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에너지 개발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많은 석유와 가스 임대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규제를 다 허물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고 거기다가 또 이분은 셰일가스의 아버지라고 하시네요. 네. 셰일가스에서 빛과 같은 분, 라이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네요. 오늘 철저하시네요. 아우, 두 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 지금까지도 피너클 테크놀로지 설립했고 리버티 에너지 설립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만 활동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 LNG를 전략적으로 미국의 수출과 함께 활용을 더 높일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오늘 유가와 LNG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오늘 뛰었죠.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수요가 늘어날 거로는 봅니다. 근데 이게 유가 LNG 가격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좀 시초하고 채굴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낮은 가격을 통해서 이걸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LNG에 대한 수요가 높을 텐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미드스트림 에너지 쪽에서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즉 먼저 탐사, 시추, 자원 생산 이쪽이 촉이죠. 앞에 있는 쪽이죠. 네. 그거 말고 미드스트림은 운송하고 저장하고 저희가 먹을 게 여기가 있어요. 그 다운스트림 유통 판매는 결국에는 정유 쪽과 함께 나온 쪽은 이거 다 미국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겠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은 근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운송이면 뭡니까? 조선이겠죠. 예. 조선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파이프라인 또 관련된 거 시추하고 나서 저장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어떤 플랜트를 이어간다. 발전소를 만든다. 한국이 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는 미드스트림에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또 찾아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그런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 사실 이게 한 번에 머리에 다 들어올 수는 없겠으나 어떤 섹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다시 보기 하면서도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도 일단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백신 반대론자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것만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의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더 많이 보면 한 4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하락하는 이유가 있고 네. 적어도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락하는 이유의 원인이 하나 해결돼야 네. 주가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이유가 뭔지부터 원인 하락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센티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백신 관련돼서 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 그러면 최근에 상승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펩트론이나 퓨처캠 대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XBI라는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빵빵빵 떨어지고 200일선까지 깨졌단 말이죠. 그럼 심리가 일단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다 보니 그 센티적인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일단은 있었던 거고요. 첫 번째가. 예. 두 번째, 근데 그게 해결되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미 지명이 됐고 그분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거와 관련있는 우리만의 뭔가 주가 촉매제, 개별적인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우리는 백신 뭐 그 관계없이 자기들의 고유의 길을 잘 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뭐 계속 요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리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106점 아까 6 막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근데 금리도 같이 지금 높은 수준이죠. 아직까지 4.446 아까 제가 낮에 캡처해 놓은 거니까 네,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부근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드라마틱하게 좀 깨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바이오에 약한 이유 좀 고점에서 왜냐하면 바이오는 금리 하락의 수혜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가 다시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무시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 줘야 바이오주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좀 또 하나의 하락의 원인이 제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주말에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제적 표가 너무 스트롱하다는데요? 미국에. 미국의 데이터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금리를 우리가 인하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은 좀 괜찮지만 앞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봐 선행적으로 지금 대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금리는 결국에는 물가와 경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경기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 금리를 건드리는 데 있어서 물가가 있는데 물가는 트럼프 때문에 이거 자극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요인이 그죠? 조합이 금리 인하 쪽의 조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연준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주말에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네요 이제는.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 또 이제 우리 뒤통수를 약간 또 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빠르게 진행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동결 가능성이 원래 이게 한 80이었고요. 여기 한 10 몇 %였는데 훅 떨어지고 동결 가능성이 훅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쉽게 떨어질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는 뭐 약간의 좀 기간 조정 내지는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마저도 지금 주 호주 대사이신데요. 그건 동조 못한다라는 집안 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이게 이제 XBI라는 미국의 바이오 ETF고 그 다음에 백신 그러면 우리 모더나 아닙니까? 네. 이거 5거래일 동안의 지금 흐름인데 모더나가 21% 빠졌는데 퓨처캠,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27%, 18%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국내에 관련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백신의 이 보건복지부 관련된 부분 외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6개 종목들을 쭉 뽑아보면 오늘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HL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크게 없어가지고 뭐 펀더멘탈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 HLB가 장시하기 전에 엄청 뭐 좋은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미국의 FDA 관련해서 쪽으로. 근데 주가는 최근에 HLB는 별로 오른 게 없죠.
근데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에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 바이오주들, 펩트론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입니다. 근데 HLB 쪽에서 오늘 호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수급이 약간 그쪽으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훅 빠져 있는 거 저거 좋은 기사 나오니까 FDA 뭐 다시 또 이야기 나오는가 봐요 하면서 저쪽으로 좀 붙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일부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의료 AI 루닌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으로는 빨갛게 들어왔고요. 그렇죠? 수급이 HLB도 11만 유가 들어왔네요. 기관 투자가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나름 좀 이름 깨나 날렸던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다 아래쪽에 있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 폭탄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ABL 바이오 뭐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네, 바이넥스, 리가캠, 알테오젠 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고 이게 일부는 이쪽으로 저는 이동한 부분도 그러니까 대체제가 생긴 거죠. 바이오 내에서도 네, 그동안 오른 것들을 좀 팔고 이제 재료가 딱 나오면서 최근에 안 움직였던 셀트리온까지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수급적 이동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하락의 원인을 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인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뭔가 해소가 돼야 다시 바이오가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계속 좀 살아있고 당분간은 좀 무겁게 누른다라면 잠깐 동안은 바이오는 좀 쉬었다가 1월 달에 이벤트가 좀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가 되면 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옥석 구분이 또 될 텐데요. 그 전에라도 관련된 이러한 좀 하락의 원인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특히 금리가 다시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 준다라면 다시 이제 뭐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학회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찾기가 나서면서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이 어쨌든 오늘 6.86% 빠졌는데 대장주잖아요. 예. 대장주는 아직 그래도 21선도 안 깼고요. 지난 장대 양봉, 신고가 같던 양봉도 아직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가운데 뭐 하락의 원인들이 조금 희석이 되면 바이오는 흐름을 좀 찾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럼프 2기에 대한 인선 관련 정보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들과 또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포인트 집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글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는 급등을 했는데도 시장은 하락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볼지는 봐야 되겠고, 오늘 시장에서도 약간 음봉을 기록한 것도 뭐 봐야겠고, 그리고 대장주들이 잘 나갈 때도 그 하위에 있는 뭐 장비주랄지 밸류체인들은 그렇게 힘을 잘 내지 못하는 것도 한번 해석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뉴스부터. 대표님, 그 엔비디아 블랙엘 관련해서 네. 여기는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까? 이 뉴스에 대한 경중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웰 관련된 뭔가 조금 껄끄러운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두세 네. 번씩. 근데 지나고 나올 때마다 다 됐대요. 해결되고 나온대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또 처음에는 TSMC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라고 그러면서 패키징 뭐 잘못 아니냐 그래서 뭐 둘이 조율하고 뭐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결됐대요. 맞아요. 또. 네, 그리고 또 그냥 무탈하게 가다가 네. 뭐 또 발열 문제 가지고 또 뭐가 안 됐다가 그 조율 다 되고 이제 또 됐대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발열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용량을 지금 그 호퍼 시리즈보다 훨씬 한 거의 30배 가까이 높여놨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집약도를 생각하게 되면 발열이 문제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 네, 그런 쪽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72개 프로세서가 서버에서 과열 문제가 돼서 서버 렉입니다. 렉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도록 고용했다라고 해서 지시했답니다. 과거형이에요. 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계와 개발이 지연돼서 생산 일정이 같이 지연됐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는 10월 달부터 양산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TSMC 문제와 요거까지 같이 연결하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결과는 지금 좀 늦어져서 12월 빠르면 12월이나 1월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일정은 좀 차질이 지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 쪽에서 그래서
TSMC의 코스 기술 관련된 쪽을 어느 정도 칩넷 2개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요거죠 렉이죠. 네. 그 약간 뒤틀어지는 문제까지도 같이 발생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설계 변경으로 끝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최종 고객사한테는 1월 말부터 출하가 가능할 것이다.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생산은 10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도다 보니까 그러면 대량 생산이 시작됐는데 1월 말에 출하가 된다 그러면 좀 늦는 거거든요. 네. 딜레이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는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못 받은 거죠 아직까지. 네. 그러면 돈을 지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불한 게 없으니까 실적은 좋아지겠네 이쪽은요. 상대적으로 그 한 분기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쪽이 요게 아마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만큼 처리가 됐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20일 날 발표하고 우리는 21일 날 이제 또 어느 정도 그대로 또 몸소 엔비디아와 관련된 것 때문에 반도체가 다 긴장을 하겠죠. 이런 쪽인데 하나 여기서 또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또 엔비디아 입장과 그에 따른 실적 반영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랬대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강화된 수출 통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33% 빠졌습니다. 네. 1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의 이번에도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중국 쪽이 한 25% 됐었는데 지금은 절반 12%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또 모르죠. 중국 관련된 매출 지난번 2분기 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2분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실적들도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만큼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이번에도 뭐 330억 달러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전망한 게 325억 달러다 보니까 조금 매출은 업사이드가 살짝 됐죠. 게다가 다음 분기가 가이던스를 366억 달러로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66억이 못 되는 블랙엑스 시리즈가 감안을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366이 아니라 한 뭐 340억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EPS는 작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2% 올라서 0.75달러 지난번이 0.64였으니까 이렇게 돼서 들어올 걸로 보는데 이것도 전망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정도까지는 보고 그래서 전망치에 대해서도 약간 가이던스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은 염두를 하시되 지난번에 성장 속도가 약간 슬로우했다라고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엔비디아 시가대로 7% 빠졌던 거. 네. 그게 자꾸 지금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쯤 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도 약간 좀 고개를 낮추고 블랙웰 시리즈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이 좀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분기, 그러니까 3분기랑 우리 기준으로 3분기랑 4분기는 실적 성장률은 두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블랙웰이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반영되는 분기면은 내년 1분기거든요. 그때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고생, 다음 분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 4분기 때 정도쯤에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뭐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엔비디아 이번 실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흐름 전망 그 시나리오와 하이닉스의 흐름도 어떻게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하이닉스는 솔직히 엔비디아 살아나면 살아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요즘 TSMC도 별로 안 좋습니다. TSMC 안 좋은 쪽은 7나노 이쪽에서 타격받는 7나노 이하 쪽들 타격받는다. 왜냐면 중국으로 수출 금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약간 매출은 당연히 위축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있다 보니까 이쪽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뭐 하이닉스는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요 엔비디아 분위기까지 맞춘다 그러면은 올해 말고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그냥 뭐 잘 버티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내년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같이 가져가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발 뉴스, 블랙웰 관련된 뉴스들과 영향들 살펴봤고요. 팀장님께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반도체 장비주 그 하위단에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과연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그리고 실적 전망이 언제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및 걱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요거를 수급판을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예. 네. 저는 항상 이제 장 끝나고 밤에 이제 불 꺼놓고 이제 52주 신고가, 네. 52주 신저가, 뭐 역사적 신고가 이런 종목들 리스트를 이제 체크를 좀 하는 편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루에 12%씩 하락하면서 아마 52주 신저가 네, 정도 뭐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이 테크인 같은 이런 기업들도 HBM 관련해서 그죠? 뭐 3, 4로 다 납품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꽤 계속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HBM 관련된 PSK 홀딩스 등등 해서 HBM 관련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꽤 많이 오늘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주말에 났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민한 반응 아닌가 싶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삼성전자 캐펙스 현금을 딴 데 쓰면 캐펙스 투자 좀 줄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하셔서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센티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뭘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거를 잠깐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 자신감 있게 밑으로도 뭔가 온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자사 뭐 매입하고 소각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거 반락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의 케이스랑 잠깐 해서 소부장들 그러면 흐름까지 말씀 좀 드리면 이 지난 금요일 날 1,300억을 공시 나오기 전에 샀고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 300억 정도 많게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산 금액을 판 건지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원래 팔고 있던 금액을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매도 멈췄네라고 저도 사실 생각 좀 했는데 예. 하루 만에 좀 아쉽게 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과거에 자사 취득했던 케이스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5년도와 2017년도 있었는데 그때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빨리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2015년도에 자사 취득하고 이 소각한다고 공시했을 때는 주가가 몇 개월 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16년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17년도에는 공시했을 때 주가가 훨씬 더 세게 그때부터 더 갔습니다. 차이는 실적에 그때 당시에 반도체 분위기 지금도 분위기는 안 좋을 때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7년도의 케이스보다는 15년도에 했던 케이스를 좀 닮아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팍팍팍 늘어나던 맞아요. 시기이고 요 15년도의 분위기랑 지금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하고 영업이익 전망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지금 HBM을 뭔가 변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변화의 돌파구를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반도체 센티적으로 뭔가 레거시 쪽으로 막 온기가 확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HBM인데 HBM도 뭐 하이닉스 지금 뭐 이야기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영향들 센티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밑에 있는 장비주들까지 지금 뭐 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저러는데 밑에 장비주들한테 쉽게 손이 간다?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장비주들은
앞단에 있는 형님들 먼저 좀 온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약간 한번 기다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지금 현상과 또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아까 저희가 미국 인선들 얘기하면서 좀 시간이 없을까봐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또 대표님이 예고를 해주셨으니까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날카롭네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네, 강세를 기록했던 것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네네. 받아가야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가장 먼저 앞순위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뭐 우리 국내에 관련된 어느 종목들이 뭐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가고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는 주말에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UFC 아시나요? 우리 격투기 스포츠죠. 네. 어제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렸거든요. UFC 역사상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월드 헤비급 챔피언을 가리는 어제 두 전설의 어제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저게 그 일론 머스크랑 손잡고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여기가 트럼프, 여기가 머스크, 뒤에 있는 참모진들. 이분들이 다 참석을 했죠. 근데 바로 앞에 트럼프가 앉아 있는 걸 보고 트럼프는 밀어주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내피셜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경기도 같이 보러 다니고 손잡고 손을 잡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에요. 거의 지금 두 명이에요. 대통령. 참모들 쪽에서는 불만도 나온다면서요. 그 얘기 대통령 역할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팍팍 풀어주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 이제 FSD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쌓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21억 마일이 지금 벌써 쌓이고 있네요. 벌써 20억 마일을 돌파해서 순조롭게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하는 대시보드 관련된 부분인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좌우로 그냥 한글로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급히 개입해야 되는 상황도 거의 없이 자율주행 시험이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내러티브를 해봤을 때 트럼프하고 너무 친하고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하고 싶은 방향이고 그러면 저게 풀린다면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이 추적은 당분간은 그죠? 조금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개별 종목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스터디는 계속해서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 추려졌으니까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온 김민수 대표님 컴백 기념으로 김민수의 30초 몇 주 만에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쪽이었죠. 롯데그룹주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 의견만 부탁드릴게요. 전혀 할 얘기가 없는 쪽을 훅 들어오시면 또 그건 또 많이 갈고 닦으셨네요. 근데 이게 또 워낙 루머가 양성돼서 이게 루머가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근데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어도 시발은 이렇게 시초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롯데건설 관련된 쪽에 채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채권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덜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끄떡안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롯데그룹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롯데웰푸드나 몇몇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쪽과 상관없이 좀 계열 쪽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아무튼 잘 피해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특 폭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의 30초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